국회 법사위에서 박상현 검사에 대한 탄핵 입법 청문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있었는데요. 이 현장을 지켰던 분이십니다. 국회 법사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어제 밤늦게까지 마지막 질의를 의원님께서 하셨죠? 제가 하고 주진우 의원이 제일 한 번 더 마지막 했나요?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제 전반적으로 청문회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 협박, 네. 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간간히 그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요. 진술 협박을 당한, 회유를 당한 직접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이제 나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보고하는 자리였다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대체로 한 두 단 기사, 정치면 2단 정도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피의자들을 불러서 무슨 연어, 술, 뭐 짜장면을 원하면 짜장면 뭐 이렇게 메뉴를 바꿔가면서 김성태 씨가 원하는 것들을 뭐 제공을 했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그 돈인 말입니다. 뭐 예컨대 중국 심양. 저는 의원님 질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럼 심양 어디서 줬다는 거냐, 이게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뇌물 사건 처음 본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특별한 답을 듣지는 못하셨죠. 그렇죠. 그건 박상현 검사가 나와야 됐는데. 나와서 왜 그렇게 조사가 됐는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이 되지 않았는지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왜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까? 우선은 처음에 이제 검사 탄핵에 예. 대해서 그 대검찰청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그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 탄핵이라는 국회의 네.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들인데 검찰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국회 네. 증감법에 따라서 그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윤석열 정권, 그 검찰이 비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검사 나오지 않은 검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벌어져도 어떤 특권층을 향해서는 무풍지되고, 뭐 그밖에 다른 뭐 야당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뭐 언론인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도 없는 압수수색,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의 형평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 그 정의라는 것은 형평이거든요. 같은 것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야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하는 지점이 그 말씀하신 그 지점이거든요. 내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하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온 주변을, 가족과 지인과 어제 이화영 부지사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네.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경기도 그 관계자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속하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무자비하게 가혹한 수사를 하는 것, 이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제 이것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많이 비판했던 게 내로남불,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끝판왕 맞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너무 현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뉴스밸류가 조금 어제 있었던 청문회가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된 이른바 김대남 게이트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김대남 파문.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충청도판 또 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CBS 노컷뉴스로 보도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등등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네. 뭐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사건 등등을 보면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대 사법 리스크 당사자 아닌가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네, 대통령 권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방위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제 국민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지점에 이르러서 권력이 약해지니까 이런 폭발적인 내용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종호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관련해서도 임성근 고학이 구명활동 네네. 예, 어쨌든 당사자로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그다음에 김대남 네. 비서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멈춰 있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과장해서 얘기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뭐 끊으려고 하면서 허언증이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말해가지고 무마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 모두 이제 그럼 허언증 동호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정도로 김건희 여사하고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담아서 저희가 제대로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